시어머니 생신날.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막내 왔니? 딱 맞춰서 잘 왔다. 안 그래도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형이랑 형수들도 지금 오는 중이란다. 아,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니? 혹시 네 여자친구야? 아, 네. 인사해.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오수림입니다. 아, 아니 너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있다는 말도 안 하더니. 아유,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엄마 생신이라 같이 오자고 했어요. 기쁜 날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일단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안으로 들어가자. 근데 나이는 어떻게 되지? 우리 현태랑 동갑인가? 아니요, 제가 2살 어립니다. 아유, 그럼 이제 고작 22살이네? 학교에서 만났겠구만. 아, 아니요. 오빠가 군대 가기 전부터 저희 가게 단골이었어요. 단골? 아,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이구나. 아, 아니요. 제가 가게를 하거든요. 가게라니? 그럼 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휴,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아가씨가 계속 말해봐요. 그러니까 학생은 아니고 뭐 장사를 한다는 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아, 네. 저는 오빠 학교 앞에서 곱창집을 해요. 네? 뭐, 곱창? 아유,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곱창 장사? 원래는 부모님이 하시던 건데 두 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 부모님은 혹시 돌아가신 건가? 그게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다쳐서 몸이 좀 불편하세요. 아유, 두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 집 가장이구만.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뭘 그렇게 당당하게 해? 네? 아니, 저는 그냥 물어보시길래. 저기, 오늘은 우리 가족 모임이라 같이 저녁 먹기가 좀 그러네. 식구가 많아서 복잡할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어요? 아휴, 엄마, 생신 축하드리려고 케이크까지 사온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아유, 이 녀석아.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물어? 너희 형들 오기 전에 얼른 쟤 내보내라. 아, 왜요? 수림이도 엄연히 우리 집 손님이에요. 손님은 무슨, 응? 미리 말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쳐서 누구 마음대로. 오늘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축하하는 자리니 남이 끼기는 좀 그렇다는데 뭔 말이 그리 많아. 그렇다고 네 형이랑 형수들 오면 한마디씩 다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여자친구라고 하면 되죠. 그게 사실인데. 아우, 얘 시끄러워. 어디 여자가 없어서. 에휴, 너희 형수들처럼 명문대 출신은 바라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사람 앞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아니야, 수림아. 내가 오자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보내? 괜찮아, 오빠.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자. 수림아! 수림아! 에휴, 얘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다행히 얘가 눈치는 있는 모양이니 괜히 미련 떨지 말고 당장 헤어져. 알겠어? 저는 대학가에서 곱창집을 운영했습니다. 원래 교대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로 학업을 포기하고 곱창집을 맡아 생계를 책임지게 됐죠. 그 와중에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부터 단골이었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을 알게 된 남자의 어머니가 교제를 반대하셨고 면전에서 내쳐진 저는 남자와 헤어지겠다고 마음먹게 됐답니다. 일주일 후. 오빠,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날 어머니가 나 장사한다는 말 듣더니 기겁하시는 거 못 봤어? 그래도 계속 만난다고 하면 아마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수림아,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야. 그날은 갑작스러워서 당황하신 거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오빠 말만 믿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내 처지에 무슨 연애를 하겠다고. 계속 오빠 만나다간 괜히 우리 엄마까지 욕먹게 할지도 몰라.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안 돼!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나 이런 일 아니라도 지금 충분히 힘들어. 엄마 병원비는 쌓여가는데 장사는 마음처럼 안 되고. 너 힘든 거 알지? 근데 나한테도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엄마 설득할 수 있다니까? 됐어. 이제 오빠 말 안 믿을 거야. 오빠네 집 부자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 장사하는 것도 아신다며.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부자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어머니한테는 괜히 미리 얘기했다가 너에 대한 편견만 가지실까봐 일단 널 먼저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건 다 오빠 생각이지. 결과적으로는 나만 뻔뻔하고 주제도 모르는 애가 됐잖아. 오빠가 나한테 잘해준 건 정말 고마운데 난 치료 중인 엄마랑 병원비 신경 쓰기도 벅차. 그러니까 제발 오빠까지 보태지 말란 말이야. 진짜 날 생각한다면 더는 찾아오지 마. 부탁이야.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굳힌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에 이상을 느낀 제가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고민하던 저는 남자친구 몰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부인과에 가는 모습을 본 남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기로 했죠. 한 달 후, 어, 어머니, 여기는 산부인과잖아요. 오빠가 다쳤다더니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더라. 얘 어서 들어가자.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아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죽어도 못 들어가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이게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우리 집 며느리들 다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다. 네가 그런 애들 틈에 끼어서 어떻게 산다고 그러니? 평생 나랑 동서들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 살 거야? 사람은 자고로 엇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한 법이다. 명문대생 우리 아들하고 곱창집 하는 너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오빠랑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만 만나자고도 했고요. 근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해요? 너는 그냥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금방 끝난다니까.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누뚱이 막내 힘들게나 애지중지 키워준 게 누군데. 고작 너 같은 것 때문에 어미를 버릴 것 같아? 걔가 중학교 때까지 내 치막자락 붙잡고 잠들던 애야.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었을 애라고. 그런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도 뭘 잘했다고 이렇게 버텨? 잘못됐어요, 어머니. 전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제가 오빠가 못 찾는 곳으로 숨을게요. 제발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그 듣기 싫은 어머니 소리 좀 집어치워라. 내가 왜 네 어머니야? 남들이 들을까 무섭네. 이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라고 몇 번 말해. 걔가 지금 젊은 혈기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는 거야. 막말로 몇 년 지나서 정신 차린 다음에 너랑 애 버리겠다고 하면 그때는 너희만 떨거지 신세 되는 거라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닌 거 아시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귀엽고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니? 어머니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때리실 수가 있어요? 네가 맞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몸뚱이 함부로 굴려서 남의 아들 인생에 초를 치고도 뭘 잘했다고 말대답을 해. 잔말 말고 어서 들어가자니까? 이러다 예약 시간에 늦는다고. 사람 살려요. 여기 임산부 때리고 납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수작이야? 이 맹랑한 게. 너 이거 입 다물지 못해? 제발 도와주세요.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얘 어미예요. 딸이 말을 안 들어서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고 가게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다쳤다며 저를 꼬여내 억지로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제가 거세게 반항하자 뺨까지 올려붙이며 위협했죠. 공포를 느낀 저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변명하기 바쁜 시어머니를 피해 간신히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반항심에 불이 붙은 남자친구는 결국 집을 나와 저와 혼인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달 후. 이거 어디로 가면 되는 거라고 했지? 저기 사거리 상가 당구장으로 가면 돼. 근데 오빠 공부할 시간 너무 뺏기는 거 아니야? 이깟 배달이 뭐 대수라고. 저녁 시간에 잠깐 하는 건데 뭐. 요즘 가뜩이나 장사 안 된다며 배달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렇긴 한데 이러다 오빠 장학금 놓치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해서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손 벌릴 수도 없잖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야, 오빠 머리 좋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과 수석하는 애들도 많은데 내가 그동안 편하게 산 거지. 이런 거 보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 곱창이나 배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괜히 나 같은 애 만나서 오빠가 고생이다. 왜 그런 소리를 해? 나야말로 힘들게 장사하는 너한테 빌붙어서 밥이나 축내는 게 미안하지. 그러니까 배달이라도 해야 마음 편해. 다행히 친구가 오토바이도 빌려줘서 편하게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야. 신경 쓰지 말고 넌 무리나 하지 마. 우리 아기 힘들면 안 되잖아. 야, 곱창 다 식겠다. 얼른 갔다 올게. 운전 조심해, 오빠. 아침에 내린 눈이 아직 덜 녹은 것 같더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집을 나온 남자친구는 강의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배달과 마감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그맘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죠. 눈이 많이 내린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가던 남편이 그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부딪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엄연히 혼인신고한 부인이었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다음 날 너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멀쩡한 내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서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뻔뻔한 면상을 어디다 들이미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미안한 줄 알면 너도 죽어. 그렇게 좋아 죽던 내 아들이 차디찬 관 속에 혼자 누워있는데 너도 같이 죽어야지. 아유,
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상은 멀쩡한데 왜 귀한 내 아들만 죽어야 하니? 지면 터질세라, 넣으면 날아갈세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물고 빨며 키운 막내 아들인 줄 알아? 그런 내 아들을 데려다가 곱창 배달이나 시켜 차디찬 바닥에서 죽게 해. 오냐, 나도 죽여라. 나도 어차피 우리 막내 없이는 나도 못 사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너희는 인연이 아니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내 아들 호적을 더럽히더니 결국은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네가 전생에 나랑 무슨 원한이 깊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휴, 얘 긴 말 필요 없다. 네가 오늘 여기서 우리 모자를 다 죽일 생각이 아니면 어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그 천박한 몸뚱이 당장 여기서 치우라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빈소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발치에 서서 눈물만 쏟으며 떠나는 남편을 배웅해야 했죠. 그러고는 몇 날 며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어 화들짝 놀랐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느낀 아이의 첫 태동이었죠. 아이는 마치 남편 잃은 저를 위로하듯 힘차게 움직여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저도 퍼뜩 정신이 들었죠. 비록 자신은 황망하게 떠나버렸지만 남편이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아이만은 저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를 악물었고 더욱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답니다. 1년 후. 아이가 정말 귀엽네요. 와, 근데 누굴 닮아 어린애 코가 이렇게 높아요? 아빠가 잘생기셨나 봐요. 네. 제가 얼굴을 좀 밝히거든요. 아마 손님이 봐도 반하실걸요? 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근데 남편분은 가게에 안 오세요? 제가 여기 다닌 지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멀리 있어요. 그냥 우리 애 얼굴 보시면 돼요. 아주 붕어빵이 따로 없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얼마 뒤에 병원 신세를 치던 친정엄마도 결국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저의 가족이 되고 말았죠. 저는 꼬물거리는 아이에게 의지해 남편과 부모 잃은 슬픔을 견뎌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드디어 아빠를 꼭 닮은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았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꼭 1년째 되던 날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던 제 앞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도 너는 아주 잘 살고 있구나. 어머니, 또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는 척 유난을 떨더니 현태 떠난 지 이제 겨우 1년인데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나 보구만. 오늘이 내 아들 일주기인 거 몰라서 그렇게 웃고 떠드냐?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따 집에 가서 제사상 차릴 거예요. 제사? 누구 마음대로? 앞길이 구말리 갔던 내 아들 황천길 보낸 것도 모자라서 네가 뭔데 마음대로 제사상을 차려. 내 아들 제사는 내가 알아서 차려줄 테니 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거 당장 가게 접고 꺼지라고 했잖아. 내가 이 곱창집만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어머니, 왜 또 이러세요? 저도 애랑 먹고는 살아야죠.
잊을만 하면 오셔서 이러시는 거 현태 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네가 어떻게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려? 뻔뻔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명문대 다니던 내 아들을 곱창집 배달부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요절하게 하더니 이사가라는 말도 안 듣고 코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속을 뒤집어? 어머니, 제가 여기서 장사한 게 몇 년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이러세요. 저 아이 낳고도 열흘 만에 나와서 장사했어요. 이건 저랑 아이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요. 그러게, 누가 그 애 낳으라고 했냐? 누가 반긴다고 애를 낳아서는 내 아들 명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도 저의 어머니 손자예요. 현태 씨를 얼마나 닮았는지 모른다고요. 닮긴 개코를 닮아. 솔직히 저 애가 우리 현태라는 것도 난 못 믿겠다. 너처럼 술 장사나 하면서 굴러먹던 애가 낳은걸 내 아들 애라고 어떻게 확신해? 어? 어머니, 제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여기서 곱창만 판 거 아니잖아.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그런 거 아니냐?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속상한 마음에 아들 생각날 때마다 오셔서 가게 들어 엎으신 건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식 일은 속이 오죽할까. 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요. 근데 애한테 엄한 말씀하시는 건 못 참아요. 뭐냐, 그래. 못 참으면 어쩔 거냐, 응? 너 때문에 자식 잃고 마음고생해서 폭삭 늙은 노인네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엎드려서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다 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손님도 다 끊겨요. 귀엽고 애랑 제가 굶어 죽는 꼴을 봐야 어머니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이렇게 멀쩡히 웃으면서 사는데 왜 내 아들만 그런 꼴을 당했는지 내가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너 같은 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어? 내 아들은 그렇게 갔는데 너는 꾸역꾸역 먹고 살겠다고 이거 깍두기나 담가? 어머니, 그거 장사에 써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눈앞에서 없어질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나고부터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가게를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에게 달려와 화풀이를 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놀란 손님들이 가게의 발길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장사에 쓰려고 담가놓은 깍두기를 제 얼굴에 내던지며 고성을 지르셨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어머니가 찾을 수 없는 지방으로 이사해 숨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사는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죠. 20년 후. 시우야, 어떻게 됐어? 아직도 발표 안 났니? 좀 전에 났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정말 네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네, 거기다 저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그 전액은 아니지만 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전액 받을 수 있게 더 잘할게요. 뭐? 장학금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니? 우리 효자들이 그동안의 엄마 고생을 오늘 한 방에 다 갚아주는구나. 고마워 우리 아들. 그 학교 너희 아빠가 다니던 학교라는 거 알지? 그럼요. 그래서 더 붙고 싶었어요.
분명히 아빠도 저 자랑스러워하시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하실지 엄마는 안 봐도 알지. 오늘 우리 잔치 좀 해야겠다. 무슨 잔치요? 이따 가게로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엄마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한턱 쏠게. 와, 진짜요? 애들이 안 그래도 엄마가 만든 곱창볶음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 대학 간다고 한턱 내다 우리 집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진짜 엄청나게 먹어요. 엄마도 깜짝 놀라실 텐데. 괜찮아. 이런 날 쏘지 언제 쏘니? 그동안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우리 아들은 항상 1등을 도맡아 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 학교 애엄마 애들이 우리 곱창집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었잖아. 너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것만도 시우 넌 정말 효도한 거야. 학원비 아꼈지, 손님 불러들였지. 그러네요, 그럼. 그럼 오늘 친구들 배 터지게 먹으라 해도 되죠? 그렇다니까. 아들 의대간 기념으로 오늘은 손님들 음료수도 공짜다. 시어머니를 피해 지방으로 내려간 저는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또 곱창을 팔았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곱창뿐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린아이를 업고 곱창을 볶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라고 저는 나이를 먹었죠.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공부를 곧잘 했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지만 늘 1등이었죠. 그래서 명문 의대에 합격해 제 곁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1년 후. 아들, 잘 지내지?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텔레비전 좀 틀어보세요. 텔레비전은 왜? 엄마, 이제 가게 나갈 준비해야 하는데. 잠깐이면 돼요. 사실 저 어제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난 주말에 길에서 만난 노숙인 할머니 한 분을 구해드렸어요. 할머니를 구해?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어르신들한테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제 과외 수업하고 기숙사 가는 길에 서울역 근처를 지나는데 제 뒤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요. 제가 누구예요? 오스림 여사 외아들이자 미래의 유능한 의사가 재빨리 구해드렸죠. 보니까 호흡도 없고 응급 상황인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하고 지나는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해서 구급차도 불렀어요. 잘했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네. 그렇죠? 근데 글쎄 그 모습을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 있죠? 진짜? 와, 그게 정말이야?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올 거래요. 지금 할 시간 됐어요. 어서 틀어보세요. 알았다. 안 그래도 지금 틀었어. 이 시간에 뉴스 하는 채널이 나온다 나와. 우리 아들 화면 잘 봤네. 혹시 이거 보고 누가 배우하라고 연락하는 거 아는지 모르겠다. 말도 어쩌면 저렇게 잘하니. 누구 아들인지 정말 잘 컸다. 잘 컸어. 아니, 근데 저 화면에 나온 할머니가 네가 도와드린 할머니니? 네. 서울역에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노숙인 할머니 같았어요. 이제 날도 금방 추워질 텐데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구급차 타고 잘 가시는 건 봤는데, 저기, 저 영상처럼 얼굴 가린 거 말고, 혹시 할머니 얼굴이 좀 자세히 나온 건 없니? 에? 요즘은 초상권 때문에 동의 안 받으면 얼굴 함부로 내보내고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린 것 같은데 그 방송국에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물어볼 수 있으면 좀 물어봐 줄래? 네, 뭐 그러죠, 뭐. 어제 인터뷰한 기자님 명함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 아니, 그냥 엄마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와,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아세요? 아, 그 사람도 저 할머니처럼 손등에 초승달 모양의 길고 큰 점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점을 가진 사람이 흔한 게 아니잖아. 아, 그래요? 전 하도 정신없는 상황이라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얼굴 보이는 영상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래, 고마워. 근데 우리 시우 정말 자랑스럽다.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사람 목숨을 다 구하고. 넌 정말 타고난 의사인가 봐. 그럼요. 누구 아들인데요. 엄마, 저도 이제 학교 가야 해요. 감기 조심하고 식사 잘 챙겨 하세요. 그래, 너도. 기숙사는 따뜻하니? 네, 저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갈게요. 바쁘다면서 무리 안 해도 돼. 공부만 하기도 바쁜 애가 과외까지 하느라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고. 엄마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얼른 학교 가봐라. 늦겠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느라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뉴스를 찾아보던 저는 아들이 구해줬다는 노숙인 할머니가 어딘지 낯이 익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일주일 후. 엄마, 저 왔어요. 아, 시우 왔구나. 참. 이름 말고 의로운 시민이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엄마까지. 괜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요즘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봐서 인사받느라 정신없단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인터뷰하지 말 걸 그랬어요. 기사님이 하도 부탁해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뉴스에 얼굴 한번 나왔다고 학교에서도 다들 알아보고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아는 척 한다니까요. 어떤 중학생 애들은 저한테 사인도 해달래요. 진짜 웃기죠. 웃기긴 네가 좋은 일도 했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그러는 거지. 거기다 뉴스에서 너 의대생이라는 것도 나왔잖아. 그러니 너처럼 다 갖춘 애가 인기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와, 우리 엄마 콩깍지 제대로 쓰였네. 참, 엄마가 알아봐 달라고 한 그 영상이요. 제보자가 좀 그대로 얼굴 나온 거 있다고 보내줬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어디 소문 내지는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해. 내가 그걸 어디 보여준다고. 네, 잠시만요. 그, 저도 오는 길에 다시 봤는데, 정말 엄마 말씀대로 그 할머니 손등에 신기하게 생긴 점이 있던데요? 그렇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런 점은 흔한 게 아닌 것 같더라.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아들이 보여준 영상 속 주인공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20여 년 전 저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란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부유한 집안이 분명했는데 영상 속의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노숙인이 틀림없었답니다. 잘난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나 있고 자신의 재산도 꽤 많던 사람이 불과 20년 만에 거지꼴이 된 모습은 적잖이 충격적이었죠. 이 사람은 왜 그러세요? 정말 엄마가 아시는 분이 맞아요? 시우야,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너 지금 이 할머니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요. 그날 구급차 타고 어디 대학병원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신분 확인하고 가족들한테 연락했겠죠? 근데 이분이 누구신데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그냥 그런 곳에서 저런 차림으로 계실 분이 아니라서 말이야. 잘난 자식들 자랑을 늘어지게 하던 분인데 거기다 집도 부자였어. 그래요? 그럼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집이랑 가족을 잃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뭐? 치매 뭐 그런 거 말하는 거니?
네, 의식 있는 모습은 못 봤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그럴 가능성도 무시 못하죠. 정말 그런 건가? 그렇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저랑 같이 그 할머니가 가셨다는 병원에 한번 가보실래요? 아, 글쎄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어차피 좋은 인연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겠니? 그래요? 근데 엄마 표정은 엄청나게 신경 쓰이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머, 아니야. 그냥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라 좀 놀라서 그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야, 너 배고프겠다. 얼른 밥이나 먹자. 아들에게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사실 그 영상을 확인한 뒤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잠 설치기를 며칠, 결국 저는 아들을 대동하고 서울로 올라가 시어머니의 행적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태어난 시어머니는 본인의 집이 아닌 무위탁 노인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흘 뒤, 젊은이가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네, 할머니. 이제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유, 고마워. 의사 양반이 그러는데 그때 젊은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죽은 목숨이었다고 하더구만. 마침 그때 내가 젊은이를 따라갔으니 망정이지. 네? 저를 따라오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 그게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젊은이가 누구를 좀 닮아서 그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더라고. 젊은이도 의사가 될 거라고 하던데 어느 집 자식인지 참 잘 컸구먼.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대로 객살 뻔했지 뭐야. 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들으니까 당뇨가 심하시다면서요? 근데 치료는 안 받고 계셨던 거예요? 치료는 무슨 그럴 돈이 어디 있어. 하루 구걸에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날도 고혈당으로 쇼크가 왔던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치료 안 받고 방치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길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시설에라도 진즉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내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지. 내가 멀쩡한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도 둘이나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에휴, 왜 이런 시설에 들어와?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 여기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했다고 하는데 이 얼어 죽을 인간들이 나를 보러 하나. 내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월세 받아 편하게 살던 상가까지 다 팔아서 손에 쥐어줬는데 이 인간들이 재산 다 받더니 저희끼리 짜고 나를 버린 거야. 에?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계속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신 게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넉 달 전에 달라는 거 다 내주고 마지막으로 살던 집 팔아 둘째대로 들어가기로 했었어. 그래서 집 한 돈을 송금해주고 데리러 오길 암만 기다려도 이 인간들이 곱빼기도 안 비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찾아갔더니 글쎄 큰애가 외국으로 이민 갔다는 거야. 내가 준 돈을 싹 다 들고 말이야. 그래서 이혼한 둘째한테 연락했더니 젊은 여자 만나 재혼한다면서 절대로 나를 못 모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 혼자 살게 돈이라도 달랬더니
나한테 받은 돈으로 위자료랑 애 양육비 주고 새로 결혼할 여자랑 살 집 마련하느라 다 써서 없다고 하더라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다른 자식은요? 그 둘 말고 다른 자식은 또 없으세요? 내가 원래 아들이 셋 있었어. 근데 가장 예뻐하던 막내 아들이 30에도 못 살고 먼저 갔지. 그 녀석 간 다음에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몸도 다 망가지고 멀쩡한 집도 뺏기고.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속상했지. 그래서 내가 엄한 곳에 화를 냈어.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게 그 녀석 타고난 명이고 내 옷보였는데 그때는 부엌같이 밀고 속이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어린애한테 내가 참 모질게도 그렇지. 나중에 후회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어디 사는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는 곳으로 숨은 것 같더구먼. 그러셨군요. 그분도 할머니가 후회하고 계시는 거 아시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는 내 자식만 귀해서 그 젊은 게 아비 없는 자식 낳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지 따져보질 못했어.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었겠지.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못된 짓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네. 시어머니가 있다는 노인시설에 도착했지만 저는 차마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들여보내고 조용히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쏟아내는 기막힌 사연에 어이가 없어 한숨만 쉬었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니 결국 그 잘난 자식들에게 뒤통수 맞고 벌어지셨다는 사실이 황당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 짓을 그제야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답니다. 그래서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꼴 좋으시네요. 저더러 곱창 장사하는 고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다니는 며느리들은 뭐가 좀 다르던가요? 아유, 너는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왜요? 놀라셨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놀라시면 안 되죠. 저 어머니한테 생색 좀 내려왔다고요. 생색이라니 뜬금없이 들이닥쳐서 갑자기 무슨 생색? 어머니 목숨 구해준 그 잘난 젊은이가 바로 제 아들이거든요. 아유, 그럼 그 젊은이가 그때 네가 낳은 현태 아들이란 말이냐?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정신이 흐려지셨다고 해도 어떻게 손자도 못 알아보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난리치시더니 벌써 얼굴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현태 씨 얼굴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 어쩐지 이상하게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네가 정말 우리 현태 아들이구나. 아유, 내 손자. 네가 이 할미를 살렸어. 나는 예전에 네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 죄를 지금 다 받고 있는가 보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 어르신이 제 친할머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분이 너희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이다. 네가 친할머니를 구한 거야. 믿기지가 않아요. 저한테 할머니가 계셨다니.
내 손주가 정말 의대에 다닌다는 거지? 아휴, 우리 현태가 하늘에서 보면 흐뭇해하겠구나. 네가 혼자 힘으로 고생이 많았겠어. 이제와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한껏 기대를 걸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말도 안 듣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현태 떠난 뒤에도 내가 열불이 나면 너를 찾아가 폐악질을 풀었다. 근데 너는 그 모진 구박을 다 당하면서도 내 아들이 남긴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워줬구나. 언젠가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네요. 서슬퍼렇게 소리 지르던 양반은 어디 가고 그렇게 자랑하던 자식들한테 쫓겨나 구걸이나 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 내가 죄가 많아 벌을 받은 거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어머니가 제 자식 해코지하려고 한 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 괴롭힌 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래서 마음껏 욕하고 미워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왜요? 저한테는 어머니 마음대로 미워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언젠가 잘된 제 자식 보여주며 큰 소리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정작 내 자식들이 몹쓸 인간인 것도 모르고 멀쩡히 열심히 사는 너를 구박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죗값을 톡톡히 치르는구나.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흘린 피눈물이 어떤 건지 그대로 돌려드리려면 아직 멀었다고요. 그러니 꼭 치료 잘 받고 오래 사세요. 아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재회한 시어머니에게 연민과 미움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두서없이 퍼부은 뒤 놀란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잊으려 해도 자꾸만 보호시설에 방치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미움보다는 연민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반대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시어머니를 모셔와 부대끼며 함께 살고 있답니다. 병원에 모셔가 관리를 잘 해드린 덕에 당뇨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죠. 나중에 저희 세 식구가 모였을 때 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런 기막힌 노연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 싶다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의 말을 믿고 성심껏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야 먼 훗날 남편을 만나도 큰 소리치며 할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가 되면 남편이 고단하게 살아온 저에게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쯤 건네주지 않을까요?